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먼저 오늘 과잉대출 및 불공정 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신 백주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공동위원장 함께 하십니다. 백주선 변호사님과 안상미 위원장님 말씀 먼저 듣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법안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주선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설교했던 백주선입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은행 총재께서 직접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위험성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칠 엄청난 영향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해지면 당연히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전체적인 산업과 경제 전반에 위기가 닥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요. 가까운 예가 2007년, 8년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한 세계 금융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적극적이고 신속한 그리고 과감한 대책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현재 완만하고 느슨한 형태의 가계부채 관리 방침, 즉 정부가 가지고 있는 증가율의 일부 규제만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OECD 평균이 GDP 대비 한 80% 수준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100%가 넘고 이 수준은 세계 3위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 대비 80% 수준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관리 지표를 내세워서 국민들 앞에 이행 점검사항을 늘 공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계 그리고 개인 채무자의 관점에서는 파산 회생 절차가 조금 더 조금 더 완벽하게 그리고 좀 더 신속하고 접근이 편할 수 있도록 파산 회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발의하려고 하는 과잉대출 금지 법률 같은 경우는 대출 과정에서 과잉한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가계부채가 더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어장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오늘 발의하게 될 법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발의되는 즉시 잘 논의해서 올해 안에 이번 회기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 깡통전세 전국피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안상미입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방방곡곡에서 지금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전세사기로 인해서 모두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과도하고 무분별한 전세대출이 집값을 올렸고 전세값도 올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위태롭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임을 말입니다. 전세대출로 마련된 보증금은 갭투자의 원천이 되어 다른 주택을 구입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세입자가 생겨나고 또 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새로운 집을 사고 이런 식으로 사기꾼들의 자산은 마치 암세포가 퍼져나가듯 늘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전세사기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결국 지금의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진 탄탄한 가격이 아닌 거품임을 우리 모두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23조였던 전세자금 대출은 22년 기준으로 17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집을 살 때 빌리는 돈은 LTV, DSR로 규제를 해서 수도권은 담보물의 70%까지, 연 원리금 상환은 연소득의 40% 이내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대출에 대해서 애초에 대출 상환 가능성을 금융회사가 엄격히 심사를 했더라면 이토록 잔인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전세사기 사건은 정말 최소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실상 그 전세자금 대출은 정말로 무분별하게 차주와 집주인의 신용이 안전한지 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사단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지금 제안하는 이 법이 대출과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칫 무주택자들, 서민들도 같이 힘들게 하는 규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많은 대출을 해주는 것이 달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임대인, 임차인, 영끌족들 모두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과도한 거품의 집값 상승은 정말로 특정 계층만의 이익일 뿐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집값이 안정화되어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자본 갭투기로 투기를 조장하던 잘못된 세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심상정모님이 발의하는 이 법처럼 임대인의 채무에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임차 보증금도 총 대출금의 규모에 포함시켜서 DSR 규제를 적용하고 전체적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에서만 대출을 실행해야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지금과 같은 전세 사기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과잉 대출 규제법은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참여연대 백주선 변호사님하고 또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께서 지금 OECD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위기에 대응하고 또 깡통전세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 대출 거품입니다. 그래서 그 대출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제의 만성 질환인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더불어 집값의 과도한 상승과 전세 사기를 불러온 갭투지 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DSR 규제를 법제화하는 과잉 대출 및 불공정 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전세 사기 위험성을 경고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에 대해서 피해자 여러분과 또 시민사회와 함께 입법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오는 수요일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빌라왕이 수백 채, 수천 채 집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대출 중심 주거정책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대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되던 전세 대출을 주택 소유자에게까지 개방했고 2억 원까지 대출 한도를 늘렸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도를 5억 원으로 더 늘렸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보증까지 제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12년 말 23조 원이었던 전세자금 대출은 23년 2분기 기준 162조 원으로 7배나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의 한 복판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부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놓았는데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최대 5억 원까지 연 4% 금리로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DSR 적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 5월에는 50년 장기 모기지론을 내놓았습니다. DSR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당장 갚을 원리금을 줄이는 편법적인 대출 상품이었습니다. 이를 과연 정책금융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결과 올 1월부터 10월까지 증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만 해도 40조 8천억 원, 전체 가계대출은 28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가계부채가 22년 기준으로 GDP 대비 105%, 가처분 소득 대비 206%에 이르는 등 가계부채 규모가 OECD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은행은 작년 초부터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대출 규제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통화당국과 재정경제당국의 엇박자가 가계부채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금융 및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이제라도 소유권 외양간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DSR 규제를 입법하는
관한 과잉대출 및 불공정 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법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과잉대출과 불공정 대출을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빠져있던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차 보증금을 DSR에 포함시키고 이를 초과한 대출을 과잉대출로 보고 금지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인의 DSR에,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인의 DSR 산정할 때 들어갑니다. 단 서민금융상품은 제외합니다. DSR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준다는 상식적인 대출 원칙을 담은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빌린 돈을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62조 원의 전세대출 그리고 10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차 보증금은 분명 빌린 돈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전문기관들 모두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금을 DSR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둘째, 불공정 대출을 금지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중도상환 수수료입니다. 채무를 갚는 일에 수수료를 물리는 것도 과도한 갑질입니다. 또한 거짓 과장 정보에 기반한 대출, 과도한 이자율 등 대출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셋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에 원금을 갚는 만기 일시 상환은 위험합니다. 대출 이용자의 변제 능력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게 되고 무계획적인 채무 감축에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를 약탈적 대출로 보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이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DSR 규제 강화라는 것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양당은 대출 확대라는 손쉬운 부양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루빨리 본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지금까지 늘 민생과 함께 서민 경제와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